이 해갖고 좀 올리면 되는데 깜빡한 날이가 내가 자꾸. 깜빡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깜빡하는 건 괜찮아요. 뭐 깜빡하면 뭐 선생님 찾아 들어가지 뭐. 아, 예, 그래서 오늘 직업 보는 거.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직업 보는 게 실제적으로 육친과 십성을 통해서 직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네모 8칸 안에 팔자, 그죠? 팔자의 어떤 구성을 보고 일간과의 관계의 구성을 보고 좀 더 합, 형, 충, 파, 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대중적인 신사들을 그죠? 보고 같이 봐서 그러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 게 유리하겠다 이 팔자에. 또 아니면 이 팔자에서는 어떠한 직업군이 더 가깝겠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또 높겠다. 이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뭐 상관이다. 상관이 대표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거죠. 상관이 그죠? 그래서 그럼 그걸 직업적으로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이제 이 구성을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 하나 상관의 특성,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의 특성, 그것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 어떤 명에서는 어떤 이러한 뭐 상관생제 한다라면 그 상관을 가지고 돈 버는 그죠? 그럼 식신생제하면 식신을 가지고 돈 버는 식신과 상관은 뭡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식신과 상관은 뭡니까? 능력이다, 능력, 내 능력, 식신의 능력, 상관의 능력,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건 재성은 재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 직업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면 뭘 알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직업을 보는 자리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일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건 뭡니까? 여기가 월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뭐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전체적인 이것도 자기 거거든. 지 팔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 자기 팔자거든. 이 전체 팔자가 어떤 강약을 보고 그럼 여기에 이 8글자 중에 강한 것들이 하나의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격으로 쓰여집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이 팔자의 명에서 두드러진 오행 또는 두드러진 그 오행의 육친, 그죠? 그걸 하나의 격으로 쓰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 사람은 하나의 직업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로서.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서의 딱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 바코드가 탁 찍히는 그 순간에 격이라는 게 또 격이 사회적 격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품격, 사회적 격. 이 격을 결국 여기서 보고 이 일지에 숨겨져 있는 일지에서 뿌리를 두고 뿌리를 근거해 있는 일지 속에는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천간이라는 글자가 일지에 숨겨져 있잖아요. 지장간. 그죠? 그 지장간이라는 것이 천간에 투출돼 있다. 그럼 그걸 하나의 격으로 봅니다. 격으로 본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일로 쓰여지는 직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지장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제 생지, 왕지, 그죠? 고지, 이거에 따라서 지장간이 달라집니다. 그죠? 생지는
생지는 지장간에 두 개의 오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토는 있으나 없으나 있는데 애매하다 써주고 이랬어.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만약에 인이라면 지 본래의 간목과 한 계절 앞에가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했고, 그죠? 이 간목과 병화 이래서 두 개의 오행 생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신의 생지는 다 왕지는 뭡니까? 지거 하나의 오행밖에 없다. 생지는, 그죠? 지거 하나의 음양을 말합니다. 그래 만약에 천간에 이 왕지면 뭡니까? 이 목이라면 묘목이잖아. 묘목은 간목과 을목, 음양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목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지는 목에 속하면 인묘진으로 가정하면, 그죠? 진 속에는 뭡니까? 요 바로 앞 계절에 있는 을목과 또 한 계절 앞에 있는, 그죠? 개수와 또 지 본래 거는 무토와 을개무 세 개의 을목과 개수와 무토와 이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만말로 인목이 여기 있다라면, 그래 인 속에는 갑과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 위에 천간에 병화가 탁 떠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기토일관이라 그러면 여기 뭡니까? 화생토 정인이죠. 그죠? 여기 인목이 있지만 여기 인목이 뭡니까? 여기는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이지만은 정인이 뜬 거라. 요 속에 정인이 뜬 거예요. 그럼 여기 정인격이다 이 말입니다. 요 하나의 격을 찾는 거라. 요렇게 해서 격을 찾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간목이 띄우면은 간목도 여기 또 간목이 하나 있어. 어떻게 씁니까? 요것도 격이고 요것도 격이에요. 요거는 일찍 쓰고 요건 그 다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격입니다. 격이란 게 뭐면 직업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 자, 그래 쓰여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육친과 십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뭐가 쓰겠다. 사회적으로 뭐가 쓰겠다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직업군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속한다. 그렇지만 또 이것도 또 쓰여진다는 격. 이걸 격국이라 합니다. 격국. 이걸. 그 다음에 묘가 있으면 뭡니까? 묘가 있으면은 요 떠야 되잖아. 안 떠도 요 자체 왕지는 왕지와 생지는 천간에 뜨면은 확실한 격이고 안 떠도 그 하나의 격으로 인정한다. 안 떠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 고지는 여기 이제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고지잖아요. 진술충미가 이제 고지죠. 진이라는 글자 있으면 야 속에 요것들이 숨어 있죠. 을목과 개수와 진토가 참 이 무토가 숨어 있잖아요. 야가 뜨면은 그게 격이다. 그래 지장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왕지와 생지는 안 떠도 여기에 그 자체만 있어도 그건 격으로 본다. 여기 식신이면 식신격, 그죠? 그다음에 정인이면 정인격, 평관이면 평관격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 근데 야는 여기 진 있고 하나도 뜨지 않았어. 요거는 잡기격이라고 하나의 격으로 보자면 요 여러 가지 재능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자체를 갖다가 격으로 보지 않고 잡격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우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업군을. 이것도 좀 직업도 직업이면 아이들한테 학생을 미리 직업이라 하자. 학생이 직업이잖아요. 아이들은 학생이지. 학생들은 학생이 직업이면 그러면 학과, 그죠? 과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 중급에서는 지금 우리 십성만 가지고 논하죠. 기초과정에서는 뭐 있으면 오행만 가지고 논합니다. 책에 기초과정 책에 뭐 오행의 직업군 또 오행으로 보는 그
학생들 그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도 안 보셨지 싶은데 이 기초과정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51쪽에 보면 오행으로 보는 그 직업, 진학, 뭐 사업적 특성감이 51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행적으로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요 93쪽하고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그 앞에 이제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것도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격국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월주도 이해해야 되고 격국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사주 8글자의 강한 글자, 그죠? 강한 글자가 바로 또 하나의 격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여지나는 거죠. 그죠? 언제 쓰여지나 따로 움직일 때, 그 글자들이 그 십신이 움직일 때. 자, 그래서 자, 여기 놓고 보면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책에 비견 해놨습니다. 책에 93쪽에 비견. 그 비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비견의 특징이거든요. 비견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직업. 자기 중심의 직업. 왜 자기 중심의 직업입니까? 비견인과 급제는 자기 주체성을 논한 거거든요. 워낙에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죠. 비견과 급제가. 만약에 비견과 급제가 약하면 아니죠. 해당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견과 급제가 강하니까 그럼 신강자에 속하겠죠. 비견과 급제가 강하면은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 주체성이 강하니까 남의 말을 듣기가 싫어하고 왜? 내가 똑똑하고 내 말이 맞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직업군. 그 다음에 이 급제도 마찬가지죠. 개인 중심의 직업, 자기 중심의 직업. 그죠? 이 개인 중심이나 자기 중심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급제는 특히 여기서 그게 뭡니까? 비견이 많아서 강한 것도 그 급제의 어떤 특성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달랑 두세 개 있으면서 강하지도 않은데 달랑 두세 개 있으면 급제가 천간에 같이 뜨고 이래 있으면 비견 급제가 같이 되면은 급제 값이 되게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급제는 뭡니까? 내 재물을 뺏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인이 내가 팔자의 명예 갖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걸 뺏어갈 놈이 이미 내 밥상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나는 늘 뺏길까봐 불안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기 뭘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누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놔두지를 못하는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설정 챙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제가. 꼭 뭐 재물을 뭐 급탈당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한테 생긴다는. 그래서 결국 비견과 급제의 직업군은 자기 중심적인 거.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뭐 주임, 뭐 계장 뭐 이런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뭐랄까 자기 개인 사업, 그죠? 자기 전문 직업, 오로지 고객만 하면 되니까, 그죠? 내가 윗사람한테, 그죠? 뭐 지시받고 이런 걸 안 되니까 그러한 직업군이 가장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해놓은 게 비견과 급제는 공무원도 사실 보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 조직 체계가 굉장히 뭐 명령이죠. 뭐 그걸 지시하다라고 그런 관계인데 요즘은 좀 이제 조금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아마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공무원도 요즘 보니까 뭐 노조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뭐 윗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사실상 군대는 아직까지 뭐 계급 사회니까 그렇다 하지만서도 그 사병들 옛날에는 굉장히 군기가 셌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전화기도 갖고 있고 군대가 아니죠 요즘은. 그래 위에 아들이 눈치 보잖아요. 밑에 졸병들은 눈치 봅니다. 그런 이제 사회가 됐지만은 그런 비견과 급제는 어쨌든 이 스포츠가 가장 맞겠죠. 비견급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비견급제가 두드러지게 어떤 그 결과를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왜 경쟁 비견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 경쟁 대상이 있으면 정말 잘합니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딱 물고 하나 딱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저거 어차피 내 거잖아. 그런데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건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이 저게 아니라도 주변에 모여들으면 이 불안해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그건 내가 문제였는 거예요. 이런 심리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비경과 급제는 경쟁 대상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자아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가장 그것을 자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스포츠죠. 경쟁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스포츠. 혼자 막 기록 세우는 거 뭐 이런 건 있지만, 그죠? 경쟁 대상자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잖아. 나는 저 사람한테 이겨야 된다. 또 1등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견과 급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학, 뭐 법관, 뭐 감사, 비평과 뭐 자영업. 여기서 뭐 자영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가장 이 비견과 급제가 가장 해당되는 것은 스포츠. 첫 번째로 스포츠. 그 다음에 자영업. 그죠? 다른 조직 세계를 떠나가고 여기 부동산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조직 어떤 상하 체계가 없는 그 관계 없는 그죠? 관계 없는 네. 사실에서 나왔는데 수업하시는 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예? 수업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진이요, 수업 사진. 사진. 아 사진? 네. 아 예, 예. 그래서 저뭐 수업하시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경과급제라는 것은 직업군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조직 관계의 어떤 뭐 수직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그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비경급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또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자기 능력을 뜻합니다. 능력.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 비견과 급제, 지금 조금 전에 비교를 했죠. 비견과 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뜻한데, 자, 이 식상은 이 일, 과정, 자기 능력, 이런 걸 뜻하거든요. 능력. 그래, 식신은, 자기 어떤 능력인데, 식신의 능력과 상관의 능력의 차이는, 식신의 능력은 자기 실력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만의 실력. 내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 올해 전문적인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 이런 걸 뜻하거든요. 식신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상관이라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상관이라는 능력은 식신은 전문화된 능력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능력, 전문화된 능력을 뜻합니다. 상관은 전문화된 능력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거죠. 식신의 특성은 내가 생한 거잖아요. 나는 어디서 생받았습니까? 정인에서 생받고 내가 식신을 생하는 거죠. 일관성을 뜻하는 거 식신은. 그래서 나만의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일을 뜻하거든요. 전문적인. 상관은 식신은 전문성을 띠죠. 상관은
일시성을 띠기도 합니다. 임시방평성. 또한 이 예술성, 상관이라는 거고요. 예술성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과 관련한 말. 언변이 좋다. 언변. 그죠? 말 잘하는 언변이 좋다. 언변. 예술성이라 하면 상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또 눈치도 빠릅니다. 편인이 또 상당히 눈치도 빠르지만은 이것 또한 상관 또한 상당히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가장 거의 백발백중 99% 맞는 것은 상관이라 하면 말로 씁니다. 거의. 또 말로서 직업군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직업군에 있으면 거의 말로 씁니다. 그 밑에 어떤 인성과 관계 있나? 아니면 비겁과 관계 있나? 아니면 재와 재성과 관계 있나에 따라서 상관이 달리 쓰여지겠지만, 거기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일간 옆에 상관이든지 상관이 위에 하나가 떴다. 어디든지 떴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언변이 좋다. 그 하나면 99.9%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자기 능력은 또 뭘까요? 대화, 언변을 활용한 대화, 화술, 임기적인 이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눈치도 빠르고 현장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그럼 그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이죠. 그럼 그걸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상관을 가진 자들은 직업군은 다양하겠죠. 그걸 좋게 쓰면은 그 사람이 세일즈를 한다든지, 그죠? 비즈니스에 아주 탁월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만약에 편인과 관계가 되면 상관이 편인과 관계가 되면 편인은 잔머리의 대가거든. 편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잔머리의 대가다. 상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의 대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견급제의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 뭐 이런 거, 급제는 질투. 그지? 비견은 주체성.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한마디로 딱 말하라 하면 딱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딱 만나고 둘이 만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죠? 편인의 잔머리, 그죠? 반짝반짝하는 잔머리. 그 다음에 상관의 말. 장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장점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세 개가 그러면 이 사람 결국은 이 오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각각의 오행들이 있을 거. 그러면 하나의 이제 이 명을 봤을 때, 그죠? 이 명을 봤을 때, 식신, 생, 정제하는 형이구나. 아니면은 상관생, 편제하는 형이구나. 사주 구조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관은 있는데 편제가 예를 들어서 없고 제가 없고 안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있는지 또 편관까지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편인까지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요래 연결돼가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일단 상관격이다 하면 여기에 상관을 놓고 이 상관이 어디까지 연결 쫙 되는지. 그죠?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편인까지 잘 갔어. 그죠? 상관은 편인까지 갔는데 상관은 편제를 거잖아. 정제를 생하지는 않잖아요. 상관은. 그죠? 상관은 식신이 정제를 생하지. 그래서 이 편제를 생해서 상관이 편제를 생한다는 건 뭐냐면 상관생 편제는 욕심이죠. 욕심. 편제의 특징이 뭡니까? 편제. 큰 재물의 욕심. 이거잖아. 재성이라면 실제적으로 돈은 어디서 벌겠습니까? 나의 능력에서 버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식상이 얼마만큼 잘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나 없나 그죠. 근데 대개가 보면 우리 철학관에 가거나 어디 가나 대개 보면 재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실제적인 재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취할 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겠습니까? 재물이 많다 적나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식상. 이게 잘 있으면 이걸 통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편제는 뭐였습니까? 편제는, 정제의 특징은 내가 또박또박 버는 재물이잖아. 그죠? 그거는 식신하고 잘 맞잖아요. 타고난 내 능력 가지고 내 했는 만큼 벌어들인다는 거잖아. 그 상관은 뭡니까? 환경에 맞는 그러한 일. 아주 마케팅도 잘하죠. 똑똑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죠? 현실적 파악을 잘하니까. 그래서 편제는 뭡니까? 정제는 또박또박 도는 분이 현금성 재물이지만은 편제는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다는 거죠. 특징. 그러니까 큰 욕심이죠. 재물에 대한 큰 욕심. 그래서 상관은 더더욱이 식신하고는 달리, 그죠? 임시방편적인 것과 또 내 잔재주 가지고 큰 재물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저 관으로 연결하면, 관은 뭡니까? 연결하면 관은 평관이라 하면 좋게 작용하겠죠. 그 좋게 나의 뭐 상관으로서 번 돈으로 관에다가 넣어갖고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평관성. 근데 그게 신약자가 과해지면 칠살이 되는 거죠. 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래 상관에 서서 그죠? 큰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 관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편인을 생해. 그래 이런 특성을 상관이 다 쓰는 거예요. 편인성 잔재주, 눈차주도 빠르고 이러니까 막 상관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가 누구한테 준다? 편인은 누구한테 줍니까? 급자한테 주잖아. 편인은 급자 주잖아. 그래서 계모라 했잖아요. 내한테 생해줘야지 결국은. 그죠? 그래 내한테 생해줘야 그게 결국은 내 것으로 돌아오잖아. 내가 사회에서 인성, 편인도 좋다. 자격이고 인성이거든요. 편인을 좋게 설면 어떠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주, 인정, 자격 이거거든요. 자격증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노? 내 경영자 주는데 계모와 같아서 그죠? 그 결국은 나인데는 손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겁재가 없다면은 넘주려고 가왔는데 내가 가주려고 가왔는데 가가 없이 에라이씨 그러면 내비는 그죠? 내비는 니라도 먹어라. 이런 형국이라도 되면은 그것도 덕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형국이라도 되면 덕이나 되지. 만약에 급제가 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의해야 된다 그러면 의해야 된다. 내가 남에 소속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맞죠?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견급제가 있으면 아까 어떤 데 했죠?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넘주기 싫어서 내가 먹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욕심이죠. 여기서부터 욕심이 다 생기는 거라. 그래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익었잖아요. 그래 어떻게 아예 욕심을 놔라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결과를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맞는 환경에서 열심히 해라. 그죠? 그와 맞는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는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 그럼 왜 급제로 인해서 내 주체성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야기해보면 결국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서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죠. 그죠?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표현하기도 그래요. 한 뭐 몇 날 며칠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주된 내용이 뭐하면 그 육친과 십성의 특성들, 그죠? 그 특성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러면 어떤 직업이 나오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명을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은 자 볼게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 식상이 이제 자기 능력이니까 식신 생 편재라면 그죠? 또 아니면 정재라면 정재는 또박또박 버는 돈이라 했잖아요. 그래 요거는 또박또박 돈을 사업에서 뭡니까? 월급 해야 버들 월급. 그럼 요 결국은 식신을 가지고 월급쟁이를 해라 이 말이고 그죠? 편재는 보리밥빼기 갖고 이응어를 낚으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식신은 전문성이라 했습니다. 내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상관은 마찬가지. 상관은 내 잘 쓰는 거 이거 가지고 그죠? 정제는 만족 못하지. 상관은 왜 만족 못하냐면 상관이 생하는 것은 편제거든요. 절대 만족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제가 상관보다 뚜렷하게 잘 있다면 이 정제의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정제가 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주 뭐 솔직히 좀에 그 하면 뭐 째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째째한 게 아니라 완벽하고자 합니다. 정제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거든요. 일이 하나 둘 아구가 착착착착 맞아야 일 진행하지 안 그러면 일 진행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잘했으면 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정제해야 되는 특징을 그 사람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 편제가 잘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원래 남녀라 하면은 남자가 좀 이 통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여자에 비해서 음량적으로. 근데 여자가 편제가 강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정제가 뚜렷해. 그러면 여자가 오히려 남자 보고 저씨 째째하게 일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여자들은 또 돈 잘 써요. 이수가 펑펑 쓰고 없으면 안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진짜 남성스러운 그런 편제의 특성이 그렇거든. 그럼 이제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정제의 남자는 여자가 저 간대발이 커가지고 어쩌고 일한다고. 서로 이제 정제와 편제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특징이. 그래서 상관이은 그죠? 상관으로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정제를 쓸 수밖에 없다. 정제가 뚜렷하면 그 정제의 특성이 내면 탁 배겠거든요. 그래서 상관으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관으로 남의 집에 아까 이야기처럼 월급쟁이 해라. 그럼 비즈니스 하는 세일즈.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일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군을 각 육신과 십성의 그 특성들을 놓고 그래서 그 특성이 어디에 있다? 아까 69쪽에서부터 해서 93쪽까지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은 직업군이다,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성품, 그 사람 특징 하나하나까지 심리까지도 다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워낙 짧은 시간에 지금 뭐 다른 말도 한번 진짜 할 여가 없이 이렇게 뭐 이 본 게임만 해도 이 시간이 빨리 가버렸는데 그 이 한 번 더 아쉬우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 명을 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직업군으로 가면 좋을까?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직업군은 어떠한 쪽으로 직업군이 형성돼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 번 더 해보든지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많은 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